여러분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인트의 곤입니다. 오늘은 제 특별한 지인 덕분에 플립보와 폴드보를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뭐야? 저는 뭐 제품 협찬 받은 것도 아니고 광고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깔 거는 까고 자랑할 건 또 자랑하고,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발열, 성능, 카메라가 개선이 됐는지 다 취합할 거라 솔직 리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우선 폴드4부터 보죠. 최근까지 제가 Z 폴드3를 메인으로 썼던 만큼 폴드4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물론 최근에는 아이폰 쓰고 있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컬러는 염원했던 베이지 컬러입니다. 요거 진짜 실제로 보면 되게 예뻐요. 약간 좀 골드 느낌도 살짝 나면서 화이트보다는 약간 은은한 느낌? 정말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사실 디자인은 전작하고 비교해보면 그냥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차로 따졌을 때는 약간 페이스 리프트 된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데 이번엔 디테일이 달라졌죠. 힌지 부분 좀 더 얇아지고 측면에 아머 알루미늄 소재로 충격에도 강한 소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제가 봤을 때 뭐 충격까지 모르겠고 유광이라서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후면 전면 글래스도 고릴라 글래스 비터스 플러스라고 해서 좀 더 단단해졌다고 하는데, 이 영상 보시면은 그 단단함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비율은 가로가 2.3mm 늘고요, 세로가 3mm 줄어서 커버 디스플레이 타이핑 치기가 좀 더 용이해졌는데요. 사실 이게 가로 베젤이 줄어든 거라서 총 가로 길이는 똑같습니다. 제가 손이 진짜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오타율이 적은 게 좀 더 느껴졌어요. 플렉스 모드로 이렇게 영상을 볼 때도 확실히 좀 더 렛터박스가 줄어들고 화면이 커졌죠. 다만 이 후면 카메라 섬이 약간 좀 커지긴 했는데 뭐 그게 좀 심하지 않은 정도라서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주름, 솔직히 저는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UDC, 여러분 UDC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짜잔, 여기 있습니다. 기존에는 약간 방충망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밀가루 채 같은 느낌이랄까? 이번에 삼성 발표에 의하면 모아져 있는 형태에서 흩뿌리는 배치로 바뀌어서 좀 더 촘촘해졌기 때문에 봤을 때는 장족의 발전인가 싶긴 하지만 좀 더 촘촘해졌다라는 거 확실히 느껴요. 근데 사실 저는요, 기존에 있던 폴드3도 뭐 그렇게 영상 볼 때 거슬리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더 이게 부분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디스플레이도 똑같이 커버 메인 120Hz 주사율까지 지원하고요, S펙 호환도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비율이 조금 더 정사각형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좀 애매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애매한 비율이 어떨 때 좋냐면 주식 차트를 본다든지 웹서핑 한다든지 웹툰 같은 만화를 볼 때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폴드는 무언가를 보는 용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특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확실히 저는 무언가를 봤을 때 이만한 만족감을 주는 제품은 못 봤어요. 하지만 지금도 영상을 볼 때 렛터박스가 많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펼쳐보면은 다른 제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큰 화면을 볼 수 있으니 이거 분명히 장점이죠. 특히 펼치면은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헬스장에서 마지막 운동하고 러닝 뛰거나 사이클 할 때 거치대 올려놓으면 탁 들어갑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은 이제 카메라인데요. 자, 카메라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이 UDC가 얼마큼 많이 좋아졌냐. 사실 전에는 진짜 구렸거든요. 별로였는데 대박! 이번에도 너무 별론데요? 확실히 보면은 이번에 조금 노이즈가 줄긴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화소수도 높지가 않고요, 이거 빛 번지는 것도 여기 빛 새는 것도 좀 억제가 되고 있죠. 근데 사실 둘 다 카메라 품질이 좋지가 않아서 옛날에 애니콜 생각나는 그런 화질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셀피 그나마 이제 찍을 땐 이제 커버 디스플레이 화면에 있는 이 카메라를 찍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캡처뷰라고 해서 사진 촬영한 거를 바로 이쪽에서 결과물도 볼 수가 있고, 확대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반대로 찍어줄 때는 이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커버 화면 미리 보기가 켜져 있어서 지금 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찍는 사람하고 찍히는 사람이 둘 다 내 모습을 보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이용하면은 이렇게 후면 카메라 셀피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플렉스 모드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어디다 이제 올려놓고 찍기에도 좋겠죠. 줌은 최대 30배 디지털 줌까지 되고요. 폴드3에서는 최대 10배까지만 가능했죠. 그래서 이번에 망원의 확대가 발전이 있고요.
저는 요번에 제일 좋았던 거는 바로 멀티태스킹 바인데요. 이 하단부에 작업 표시줄처럼 떠 있는 거, 원래 이게 이제 굴락에서 됐던 거거든요. 이전 앱을 가려고 해도 원래 이렇게 앱 간 이동 버튼 눌렀어야 됐는데 이런 거 버튼 눌러서 바로 이렇게 앱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분할화면 쓸 때도 이렇게 끌어다가 아래다 놓으면은 이렇게 분할화면이 되고, 요것도 앱 즐겨찾기 버튼 눌러서 데스크바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앱 페어가 저장이 됩니다. 원래는 엣지 패널로 이렇게 썼어야 됐는데 이렇게 멀티태스킹 바를 통해서 좀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다. 근데 궁금해하시는 성능과 발열 테스트, 배터리까지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성능 테스트를 보면은 차이가 있죠. 특히 3D 마크 점수는 최대 2배까지 나는 걸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발열 테스트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봤는데 발열이 안 느껴진다? 저는 그건 못 느꼈어요. 배터리는 지금 그래도 테스트 결과로는 한 1시간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이게 지금 암페어 수는 똑같은데 저는 이걸 사용한 지가 벌써 1년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같은 용량이어도 조금 더 빨리 써지는 게 있습니다. 이번엔 또 eSIM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물리심으로만 꽂아가지고 쓸 수가 있었는데 번호를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eSIM이 채택이 되었죠. 사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늦게 채택이 된 겁니다. 원래는 기존에 외국 같은 데서는 eSIM이 다 돼가지고 스마트폰 하나에다가 번호 하나 더 받아서 뭐 작업용으로 쓰시든 업무용으로 쓰시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인제서야 들어왔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통신사의 횡령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가 이제 물리심도 팔고 돈이 되는데 이걸 굳이 들여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외국 나가실 때는 현재 eSIM을 사셔가지고 쓰시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해졌죠. 아마 삼성에서도 통신사 너네 그만 헤쳐먹어라 라고 해서 이렇게 한 대 때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첫인상으로 짧게 사용해봤지만 사실 저는 이제 폴드 2에서 4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너무나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이 전작 3에서 넘어가실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그렇게 넘어갈 메리트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분들은 어차피 이제 2년에 한 번씩 정도로 바꾸기 때문에 전작 2에서 4로 넘어가면 확실히 이제 3 때 사람들이 아쉽다고 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개선해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폴더블을 계속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어서 플립보를 리뷰할 시간입니다. 이번에 플립보 굉장히 또 이쁘게 나왔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는 로즈 골드 컬러예요. 사실 이제 전 블루를 봤으면 좋겠지만 블루를 아쉽게도 못 받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지금 로즈 골드 너 지인 덕분에 리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지금 감사해야지. 이번에는 헤이즈 공법으로 무광의 매트한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기존에 퍼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광 느낌이었죠. 근데 이게 지문도 많이 묻고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작년에 구매한 지 플립 3의 단독 컬러 화이트처럼 이렇게 헤이즈 공법으로 무광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측면에는 알루미늄 소재로 들어가서 이렇게 좀 더 화려해졌는데요. 저는 그거 걱정했거든요. 지문이 많이 묻지 않을까. 근데 지문이 거의 묻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전면 후면 유리가 고릴라 글래스 비터스 플러스로 폴드와 똑같은 내구성이 높은 유리가 채택이 됐고요. 이건 뭐 제가 제품으로 테스트를 하면 좋겠는데 전 못합니다. 디스플레이 크기 똑같고요. 화질 똑같습니다. 커브 디스플레이 크기도 완전 똑같고 128Hz 주사율 지원하는 것도 똑같고요. 근데 이번에 커브 디스플레이에서 사진을 찍을 때 16:9 비율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커브 디스플레이 찍으면 항상 이렇게 1:1 비율로만 나왔잖아요. 뭐 인스타 올리시는 분들 상관이 없겠지만 원래 3:4 비율로 찍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번에 3:4 비율 사진하고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빠른 설정창도 원래 기존에 밝기하고 진도 온오프 이 정도만 됐다면 이번에 좀 더 블루투스라든지 비행기 모드라든지 좀 더 다른 설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것도 사진을 찍을 때 워낙 화면이 작다 보니까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냥 대략적인 이 위치하고 느낌만 볼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는 요번에 사실 뭐 폴드도 그렇고 플립도 그렇고 주름은 뭐 크게 개선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더 이제 지금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주름이 조금 더 펴진 느낌이 드는데 고나물이 고밥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다행히도 기본 필름이 부착이 돼서 옵니다. 최근에 S22 시리즈는 필름이 부착되지 않아가지고 별도로 샀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부착이 되어 있다. 또 무게는 전작보다 4g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은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그냥 그게 그거 같아요. 솔직히 디자인은 차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이게 3인치 4인치 모를 것 같아요. 플립도 역시나 디테일이 달라졌는데 이번에 힌지가 듀얼 힌지에서 싱글 힌지로 바뀌면서 조금 더 나온 부분이 줄어들었고요. 컬러 면적도 넓어졌죠. 그리고 요 펼치고 접는 느낌은 지금 싱글 힌지로 바뀌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약간 조금 더 뻑뻑해졌다는 느낌입니다. 기존에는 이 특정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더 부드러웠거든요. 요 느낌보다는 지금 요번에 플립4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막 너무 무겁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 여성분들 썼을 때도 편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역시나 이제 플립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죠. 바로 배터리. 전작에 비해서 400mAh도 늘었고요. 충전 속도도 15W에서 25W로 초고속 충전까지 지원하는데 제가 이제 잠깐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배터리는 개선이 있습니다. 뭐 이제 스펙상으로도 동영상 재생을 했을 때 4시간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확실히 전작을 쓰셨던 분들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메리트고요. 충전 속도도 좀 더 빨라지다 보니까 충전하는 스트레스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발열 테스트. 메인보드가 이제 위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뜨겁긴 한데 테스트해보니 2.5도 차이로 확실히 개선을 보여줬더라고요. 칩셋도 스포이드하고 똑같은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개선점은 있지만 이것도 뭐 엄청 지금 애플을 따라잡을 정도의 개선이 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카메라도 똑같이 플렉스 카메라가 돼서 캠코더처럼 접어서 찍을 수가 있고요. 스펙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65%더 밝아진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저조도 환경이나 야간 사진을 찍을 때 좀 더 밝아진 결과물을 만나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플렉스 모드 상태를 잘 보시면은 플립4는 화면이 꽉 차 있고요. 플립3는 화면이 옆에가 비어있죠, 사이드가. 그리고 위쪽에 카메라 화면을 내리고 올리는 것도 하단부로 빠졌습니다. 뭐 여러분들 활용도에 따라서 캠코더처럼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거치해 놓고 사람들하고 같이 찍을 때도 좋고 백종원 카메라처럼 이렇게 16:9 비율로도 찍을 수가 있고요. 활용도는 정말 무궁무진하죠. 이거에 대한 꿀팁과 자세한 사용은 제가 또 제품 나중에 받으면은 초기 설정 및 필수 꿀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번에도 플립하고 폴드 둘 다 IPX8 등급의 방수가 들어가서 스펙상은 1.5m 수심에서 30분간 버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힌지가 접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플립도 그렇고 폴드도 그렇고 전작에 아쉬웠던 점을 개선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작 쓰셨던 분들이 나는 그래도 플립이 너무 좋았는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고 충전 속도 느린 것 때문에 아쉬웠다. 그리고 요번에 블루라든지 핑크 골드라든지 이런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넘어간다 그러시면 솔직히 폴드는 모르겠지만 플립은 넘어갈 메리트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사진 부분에서도 좀 개선점이 있기 때문에 사진도 많이 찍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플립4가 정말 많은 개선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플립4, 폴드4는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갔지만 전작 대비 아쉬운 점도 개선이 되었고 카메라도 개선이 있기 때문에 샀을 때 만족감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구매해가지고 오랫동안 써본 다음에 또 아쉬운 점까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주문한 워치5 그리고 버즈2 프로까지 자세한 내용 재밌게 만들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빠이.